안녕하세요. 타이거샤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OBS 스튜디오 설정 및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OBS 스튜디오에 관련된 영상은 해외 및 국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었지만 솔직히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찾더라도 장시간에 걸친 영상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영상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용을 위한 개념 같은 애매모호한 설명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필요했던 주요 사용 방법과 일부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첫 영상부터 이번 영상들까지 전부 보시고 따라만 하셔도 학생, 직장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OBS 스튜디오에 배우는 영상은 설정편, 그리고 장면 및 소스 목록 사용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저장과 기타 사항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그램 설정편입니다. 먼저 영상을 따라 하기 전에 트위치 계정을 로그인 하시고요. 본인 계정의 대시보드로 가서 상단에 설정을 눌러 방송 암호키를 미리 확인해 두시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단추 누르면 방송 암호키가 보이는데요. 보안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송 암호키를 블럭 복사하여 메모장 같은 곳에 옮겨두고 대시보드를 메인으로 돌아가서 좌측 최하단부에 생방송 상태의 생방송 테스트 실행 방법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역시 물음표 band with test true 라는 명령어를 또 복사해서 메모장에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OBS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기 전에 nginx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하실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nginx를 설치한 폴더를 찾아간 후 nginx 컴프 설정 파일이 위치한 폴더로 이동을 해서 미리 설치해둔 노트패드 뿔뿔로 nginx conf 파일을 열고 방금 전 여러분이 복사해 두었던 트위치 키 테스트 명령어까지 포함해서 이 공간에 바꿔둡니다. 자, 라이브 이미 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언더바 0000 언더바 xxxx까지가 알려드린 트위치에서 그 방송 암호 키이고 물음표부터 band with test true 여기에 명령어가 바로 테스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이 포함해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ginx 프로그램 폴더로 한번 돌아가서 nginx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여러분이 nginx 실행 파일을 정상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띄웠으면 작업관리자 프로세스 항목에서 항목을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nginx 32비트 두 개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제 OBS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둡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파일을 클릭해 보면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설정 메뉴를 누르면 설정 메뉴에 포함된 일반, 방송, 출력, 오디오, 비디오, 단축키, 고급 등 세부 설정이 보여집니다. 일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방송에 쓰는데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UI 색깔이나 또는 테마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기본 디폴트 값을 유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방송에 들어가는 URL 및 스트림 키인데요. 방송 형식은 여러분이 사용자 임의 방송 서버를 선택하시고 URL 내에 링크할 주소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코딩된 가공 영상이 NGINX를 통해 전달되어서 RTMP, 그러니까 풀어 쓰자면 리얼타임 메시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구성된 웹서버 주소를 통해 영상 소스를 트위치와 동시 송출할 카카오팟에 전송하기 때문에 마치 콘솔 영상을 캡처 카드를 통해 입력되듯이 비슷한 출력 영상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이라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겠고요. 계속 이어서 방송 설정의 세부 설정인 사용자 임의 방송 서버 확인 URL 주소에 RTMP //19x 1xx.0 xxx live라고 쳐주면 되죠. 물론 여러분은 19x부터 xxx까지는 여러분의 IP 주소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 URL 주소와 스트림 키는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되겠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스트림 키는 이 주소로 트위치 및 카카오팟으로 영상을 보낼 때 간이 보완을 할 수 있는 패스워드입니다. 이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임의로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 시 인증 필요 박스는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설정에서 입력한 RTMP 주소와 패스워드가 여러분이 동시 스트리밍 할 카카오팟 플레이어에 입력이 돼야 하는데요. 팟 플레이어의 주소 열기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인터넷 주소 창을 입력하는 곳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방금 우리가 했던 방송 설정에 RTMP 주소를 쳐주고요. 여기에 /live/ 방송 설정에서 임의로 설정해준 패스워드를 넣어 주어서 한 줄의 주소를 완성을 시키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OBS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인코딩된 소스 원본이 바로 다이렉트로 NGINX 웹 서버로 내장된 서버를 이용해서 팟플레이어에 정보를 쏴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주소는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게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주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서 정상적인 여러분의 IP 주소를 제대로 넣은 주소라면 정상적인 화면이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출력은 방송 프로그램의 설정, 출력 항목을 보시고 출력을 사용해 출력 모드는 단순과 고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미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모드 단순에서 고급으로 변경이 되진 않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OBS 스튜디오를 작동시키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단순 및 고급 설정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업로드 품질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적당한 해상도와 비트레이트, 프레임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고요. 인코딩 방식은 기본적으로 CPU 방식 인코딩인 소프트웨어 인코딩 방식 X264 방식과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인코딩 방식인 NVENC, AMD사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 경우에는 하드웨어 VCE 인코딩 방식으로 나뉩니다. 인코딩을 하면 그래픽 품질은 소프트웨어 인코딩 CPU 방식이 더욱 좋은 품질을 뽑아주고 하드웨어 인코딩인 그래픽카드에서 인코딩하는 방식은 낮은 품질의 영상을 뽑아줍니다. 바꿔서 말하면 X264 방식을 써도 옵션을 울트라 패스트로 주고 반대로 하드웨어 NVENC 방식을 쓰더라도 낮은 지연 시간, 우수한 품질을 선택하시면 화질 영상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컴퓨터 CPU 성능과 VGA 카드 성능, 또 인터넷 환경 등을 저울질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해 품질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 개념적인 설명이지만 기본 상식 수준에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조금 언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할 때 비트레이트를 설정을 되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PC 사양과 인터넷 속도 환경, 그리고 성능 높은 PC라면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맥스 더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9000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던데요. 제 컴퓨터 환경에서는 6000 정도로도 훌륭한 영상을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있고, 대부분의 PC 좋은 사양에서도 6000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뽑아주는 비트레이트는 6000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컴퓨터 사양이 조금 낮고 인터넷 환경 핑이나 속도가 일부 느리다면 조금 낮은 수준인 3500 정도의 비트레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실 테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카카오팟 같은 것을 시청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빠른 영상 또는 빠른 액션이 가미된 게임 등에서 비트레이트가 보통 약 4000부터는 약간의 깍두기 현상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4000이 아닌 3500 또는 2500 정도의 비트레이트라면 깍두기 현상이 점점 더 눈에 잘 띄게 되죠.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6000 정도 비트레이트를 지정했을 때 보여진 영상은 깍두기 현상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직 인터넷 방송을 해보지 않으셨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레이트는 약 350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인코딩 방식은 컴퓨터에 무리가 안 가는 하드웨어 그래픽카드
NVENC 또는 VCE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시고,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그리고 고급 인코더 방송 서비스의 비트레이트 제한 적용은 박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인코더 사전 설정은 기본 정도로 방송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된 출력 결과물을 여러분이 제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고 설정들을 다 배워서 출력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의 원하시는 출력보다 낮으면 비트레이트 또는 인코딩 방식을 여러분 사양에 맞게 좀 더 높여서 출력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녹화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이 되질 않고 클릭이 되질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녹화 경로는 여기에서 지정해 준 폴더로 녹화한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백 없이 파일 이름 짓기나 녹화 품질, 녹화 형식 등이 있는데, 녹화 품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송 품질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 했을 시에 저장 시 녹화 영상 크기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하는 품질에 맞게, 또 여러분이 저장 스토리지의 크기에 적절한 것을 계산해서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 또는 일정 수준으로 낮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형식은 MKV나 FLV나 MP4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지원하는데요. 저장될 때의 용량이나 또는 인코딩 되는 파일의 품질을 봤을 때는 MP4로 지정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MP4로 지정했을 시에는 아래에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MP4로 녹화를 하면 파일이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파일이 정상적으로 녹화가 안 되는 에러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경고 메시지로 뜹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송 프로그램이 충돌이나 또는 각종 에러로 인해 갑작스럽게 종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MP 파일이 정상적으로 녹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좀 더 안전한 녹화 방식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입니다. 오디오 설정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켜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마이크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셨다면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아무것도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디오 설정입니다. 비디오에 입력되는 해상도, 이건 대부분 FHD인 1920x1200을 기준으로 기본 해상도를 지정하는데요. 저는 16대 10 비율의 모니터이므로 세로 크기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려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출력 해상도인데요. 이 출력 해상도와 기본 해상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기본 해상도는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기본 인코딩 되기 전에 여러분의 영상 원본이 되겠고요. 인코딩 된 후 방송 스트림 상에서 여러분이 스트림 되는 출력되는 해상도를 출력 해상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소 필터는 랑코즈로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통 프레임은 보통 요 근래에 들어서는 예전처럼 30프레임 방송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 사양이 달리고 또 해상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보통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해야 방송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면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60프레임을 하죠. 하지만 컴퓨터 사양이나 또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으면 30프레임 정도로 낮추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림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유명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하시는 걸 찾아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1280에 800, 60프레임, 그리고 720p 방송 영상 품질이 720p 방송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비트레이트 등하고 CPU 인코딩 속도를 적당하게 주시면 흔히 말하는 깍두기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쾌적한 고품질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PC 사양이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도 가능하고 기가랜, 픽마저 최고 수준이고 또 그래픽카드, CPU가 최고 수준이라면 입력 기본 해상도로 그대로 출력 해상도로 송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래도 제한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시청자의 PC, 스마트폰의 성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오래된 모델일 경우에는 굉장한 프레임 드랍 현상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서 적절히 설정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여러 채널을 방송을 참고하시면 해상도 출력 상태를 보시고 금방 체감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필터는 보이시는 대로 그냥 랑코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축키 설정은 자주 쓰는 키가 여러분이 방송하시다가 발생하시면 그때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세부 설정입니다. 고급 세부 설정은 프로세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데요. 프로세서 우선순위는 실시간부터 낮음 등으로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낮음으로 되면 방송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게임이나 또는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또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보다 방송 순위가 낮아지게 돼서 혹시 컴퓨터에 무리가 되는 CPU 사용률을 보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부터 먼저 보호를 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부터 먼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스트리머시라면 일반적인 프로그램들보다 방송용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높게 두어서 방송용 프로그램만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항목이죠. 비디오 항목은 디폴트 값, 오디오 모니터링 장치 기본값, 그리고 윈도우 오디오 더킹 비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박스는 체크 상태가 디폴트 값이 되고 있습니다. 녹화되는 파일의 형식, 이런 기준은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알아서 파일 형식에 맞춰서 영상이 녹화가 되겠습니다. 방송 지연, 자동으로 다시 연결, 네트워크, 이 부분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자동으로 다시 연결은 예를 들면 방송 스트림을 하다가 방송용 프로그램이 멈췄다든가 또 기타 인터넷 환경 등으로 인해서 트위치로 송출해주는 영상이 잠시 끊겼다던가 이렇게 인식이 되면 트위치에서 출력이 송출되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방송이 자동으로 꺼져 버립니다. 혹시 이렇게 급작스럽게 꺼졌을 시 자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방송을 연이어서 연계해주는 어떤 옵션을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을 하시면 이상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시면 간단한 건 메시지로,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면 추가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